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쉴 틈 없이 중요한 문법들 위주로 쭉 배워왔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1강부터 해왔던 영상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다 중요한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쉬운 걸 배울 거예요. 좀 쉬운 걸 배울 건데, 사용하는 빈도수는 아마 가장 많을걸요? 가장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문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주로 엄마가 자식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방 청소 좀 해라, 공부 좀 해, 뭐 이런 거, 약속 좀 지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 혹은 조심해, 애들한테 길 가다가 조심해, 이런 말도 하고,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말을 저도 엄청 많이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루 지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은 진짜로 많이 쓰잖아요. 남들한테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정말 간단해요. 간단한데 엄청 많이 쓰이기도 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화에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명령문은 만드는 방식이 간단해요. 간단해. 우리가 배웠던 이 세 칸 있잖아요. 이 세 칸에서 맨 앞에 있는 주어를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주어를 빼고 동사부터 말하게 되면 바로 영어에서는 명령문이 돼요. 자동적으로 명령문이 되죠. 주어를 빼는 이유는 제가 명령하는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 you이기 때문에,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you. 그래서 굳이 you를 쓰지 않는 거예요. You study hard. 공부 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도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고 하지 말고 너란 말을 빼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굳이 너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you를 빼고 바로 동사부터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사가 지금까지 막 변해왔잖아요. 막 s가 붙기도 하고 ing가 붙기도 하고 과거형으로 변하기도 하고 했는데, 모든 명령문의 동사는 원래 모양대로만 써주시면 돼요. 원래 원형 그대로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어는 변형이 적을수록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냥 원하는 동사를 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명령문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너 방 청소 좀 해라, 이런 문장이라든지 약속 좀 지켜, 꼭 지켜라, 약속 꼭 지켜, 이런 문장도 있고, 밥 먹기 전에 손 좀 꼭 씻어, 비누로, 이런 문장도 있고요. 나한테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나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고, 돈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 이렇게 상대방한테 조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명령문 간단하게 배워볼까요? 주어만 생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 원형부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 방 청소 좀 해. 그러면 청소하다가 clean이잖아요. clean. 그래서 원래는 you가 있으면 you clean your room이 되겠지만, 주어를 생략해버리니까 그냥 단순히 clean your room 이렇게 하시면 너 방 청소 좀 해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을 좀 지켜라는 문장은, 약속을 지키다라는 동사가 바로 keep을 사용합니다. keep. 그래서 약속은 영어로 볼까요? promise죠. promise. 그래서 keep the promise. 약속을 꼭 지켜야 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은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라, 이런 문장을 쓸 일이 진짜 많잖아요. 밥 먹기 전에 손 좀 씻어. 그럼 씻다가 뭘까요? 당연히 wash이죠. wash. 손, hand. 그래서 wash your hands. 뭘로 씻어라? with soap. 제가 세 칸이 다 채워지면 전치사하고 명사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oap가 비누인데, 비누 앞에 with를 붙여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wash your hands with soap. 뭐 하기 전에?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그래서 제가 칸이 다 채워진 이후로는 전부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명령문에도 똑같이 칸이 차면 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어떤 영어 문장을 만들든지 칸이 다 차게 되면 전치사 명사로 문장을 이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이렇게 다시 기회를 좀 줘.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명령문 중에 하나,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뭘 좀 줘. 이게 바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솔직히 말하면 사형식인 거예요. 사형식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형식으로 명령. 그게 뭐야? Give me. 나한테 줘. Give me. 사람을 먼저 썼잖아요. Give me. 기회? Another chance. 그래서 나한테 뭘 좀 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give me 이렇게 써요. give me. 사람을 먼저 쓰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뒤에 써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자연스럽게 사형식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펜을 줘. 그럼 give me a pen. 이렇게. 돈 좀 줘. give me money.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써왔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형식 문장을 만들어서 쓰게 됐던 거죠. 그리고 돈하고 시간을 좀 낭비하지 마. 이렇게 그 상대방한테 일종의 야, 너 돈하고 시간 좀 낭비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뭐뭐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뭐뭐 해라고 할 때는 동사를 그냥 시작하면 됐지만 뭐뭐 하지 마라고 부정적으로 명령할 때는 앞에 don't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를 써주고 동사를 써주면 그 행동을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낭비하다라는 뜻이 바로 waste입니다. waste. 그래서 낭비하지 마 이런 문장은 don't waste your money and time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장을 몇 개 더 만들어 볼 텐데 한글로 먼저 들어보세요. 조심해! 이런 문장하고 서로 좀 친절하게 좀 대해라 이런 문장하고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이런 문장, 그리고 학교에 늦지 마 이런 문장도 있고요. 집에 있지 좀 마라. 제가 이렇게 5개의 문장을 명령문으로 했는데 과연 우리가 앞에 했던 명령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제가 동사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동사의 2가지 종류는 하나는 일반 동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동사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도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이 모든 문장의 특징은 바로 행동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떤 상태를 주문하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어라 이런 문장을 제가 예를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조심해 이런 문장은 조심한 상태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는 우리가 조심하라는 건 careful 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로 명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be careful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문장이죠. be careful. 그 문장의 의미는 너가 이런 상태가 되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좀 친절하게 좀 대해라 이런 말도 친절하다는 뜻의 kind를 쓸 거거든요. 근데 kind 역시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지. 그렇기 때문에 친절해라 라는 뜻은 be kind가 됩니다. be kind. 서로 each other. 그래서 서로 좀 친하게 지내. 그래서 be kind each 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였는데 학교에 늦지 마 이렇게 뭐뭐 하지 마는 제가 뭐라고 시작했나요? 문장을 don't로 시작했었죠. don't. 그래서 늦다라는 단어는 late입니다. late. 하지만 late 역시 형용사이지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don't late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don't late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고 비동사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don't be late. don't be late. 늦으면 안 돼. don't be late. 이렇게 be를 넣어주셔야 돼요. don't be 혹은 be로 시작되는 명령문도 정말로 유용하거든요.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있지 마 이런 명령문을 만들려면 우리가 바로 요 전에 배웠던 비동사 뒤에 전치사 명사를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지 마 이런 문장도 비동사 뒤에 전치사 명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지 마라는 문장은 don't be at home이 되죠. 그래서 don't be at home. 너 거기 있는 상태가 되지 마. 이런 뜻의 모두 비동사로만 이루어진 명령문이었던 거예요. 명령문은 앞으로의 할 일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너 앞으로 꼭 이렇게 해 라고 주문하는 거라서 그렇게 라고 대답하려면 I will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안 그럴게 앞으로 안 그럴게 라고 대답하시면 will의 부정문이 won't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on't 이렇게 나 안 할게 이렇게 대답을 할 때 will이나 won't로 대답하시면 안 할게 할게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명령문과 한국어 사이에 있는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몇 가지 주의사항 겸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어는 뭐라 그럴까 생략이 많아요. 특히 주어 생략이 아주 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권하거나 상대방한테 뭐뭐 이것 좀 해봐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말은 주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상대방 이제 처음 보는 어떤 사람한테도 뭔가 이제 어르신분들이 음식을 해서 먹어봐 할 때 이것 좀 먹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어를 생략하기 때문에 영어를 쓸 때도 제가 이제 영어를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나 영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상대방한테 이제 이것 좀 먹어봐 하고 친절하게 말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냥 주어를 생략해서 eat this 이렇게 eat this 이런 식으로 동사부터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동사를 먼저 말하게 되면 영어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바로 동사를 말하게 되면 이게 명령문조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자기한테 명령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를 생략해도 그렇게 명령한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지만 영어는 바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 걸 옆에서 이제 보다 보면 뭔가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주어 생략을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주어 생략이 많으니까 저게 명령하는 톤의 문장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닌데 상대방이 느끼기엔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이건 자기한테 계속 뭔가 하라는 식인 거죠. 계속 명령처럼 뭔가 하라는 식이 되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어의 그런 주어 생략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자기한테 자꾸 뭐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런 게 되니까 권유할 때는 동사부터 말하지 마시고 주어를 나중에 이제 우리 조동사 배우게 되면 조동사를 사용해서 상대방한테 권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면 훨씬 더 문장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명령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명령문은 사용하기는 정말 간단해요. 간단하고 정말로 많이 쓰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쉽고 많이 쓰기 때문에 쓸 일이 많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명령의 의도를 그래도 조금은 완화하고 싶다. 상대방한테 뭔가를 하라고 하고는 싶지만 너무 동사 원형부터 말하면 딱딱하니까 앞에 please를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please give me your pen. 너 펜 좀 줘. 이럴 때 please 붙여주시면 좀 자연스럽죠. 그렇더라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please를 붙였더라도 역시 상대방한테 뭔가를 부탁보다는 뭔가를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please를 붙이더라도 명령은 쓸 때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문법을 배울 텐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